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자연현상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5월 말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찍은 사진 3장을 올려봤습니다. 날씨가 나빠서 배경에 후지산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유클리드의 논정기하학에 근거하여 2차원 평면 도형의 성질을 살펴보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것은 선의 길이와 면의 크기와 각의 크기를 계량화한 다음에 이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두 직각변 사이의 크기 관계를 나타내는 성질이었지요. 오늘부터는 도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점에 좌표를 부여한 다음에 좌표에 대한 실수 연산을 하여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같이 좌표의 연산을 통해서 도형의 성질을 밝히는 기하학을 넓은 의미로 해석기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어떻게 하여서 해석기하학이 가능한지 해석기하학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도형은 점과 선과 면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요소는 모두 점을 기반으로 한 연속체입니다. 그러므로 도형의 각 점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선 연속인 수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실수가 연속인 수를 구성합니다. 실수의 연속성은 이산무한의 무한한 운동이 만드는 무리수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수는 구간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연속 무한을 이루고 있으므로 실수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항상 연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분은 건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실수의 무한 연속성과 선의 무한 연속성의 크기가 똑같아서 1대1 대응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실수를 나타낼 수 있고 실수로 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수와 선은 동치가 되어서 수직선이 성립하는 것이지요. 이같이 수직선이 성립함으로써 도형에 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해석기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연속 무한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림처럼 선을 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원점과 단위 크기 1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수직선을 구성하는 선은 직선으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 원점과 단위값이 수직선의 필로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이 1차원의 직선을 나타내는 선이 되고 이 선을 1차원 좌표계라고 하겠습니다. 좌표계가 설정되면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는 대응하는 실수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수를 문자 변수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된 문자 변수 x의 값을 좌표라고 하고 변수 x를 표현하는 수직선은 x축이 되겠습니다. 만약 수를 부여할 점이 그림처럼 1차원 좌표계 밖에 있는 경우에는 1차원 좌표계에 수선의 발을 내려 x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선의 발을 이루는 선 위에 있는 무한개수의 점 중에서 주어진 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다른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선을 긋고 단위 크기를 정합니다.
단위 크기의 길이는 공간의 등방성과 균질성을 반영하여 X축의 크기와 같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대응하는 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선의 좌표를 Y라고 하면 기준선은 Y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두 기준선으로 특정 수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두 기준선이 2차원 좌표계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점은 X와 Y의 두 수로 특정할 수 있고 이 두 수로 이루어진 수의 상 X, Y를 좌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새로운 기준선의 양의 값 구간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직선은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구간과 음의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양의 구간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수학과 과학에선 1차원 양의 구간을 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만나는 부분을 양의 구간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만약 추가되는 1차원 좌표계가 기존 좌표계와 수직을 이루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같이 직교하는 좌표계를 특별히 2차원 직교 좌표계라고 합니다. 직교하지 않는 좌표계는 사선 좌표계로 하여 구분합니다. 직교 좌표계에서도 X축 밖에 점이 Y축에 대응하는 값은 단위값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점의 좌표는 X, Y가 됩니다. 이같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은 좌표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좌표로 표현하는 2차원 평면을 특별히 좌표 평면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2차원 해석기하는 좌표 평면에서 좌표의 실수 연산을 하여 도형의 성질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죠? 만약 도형을 구성하는 점이 평면 밖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1차원 좌표계를 직교로 설정하고 3차원 직교 좌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물리현상이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고 대부분의 문제를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므로 해석기하는 2차원 좌표 평면에 국한하지 않고 3차원 공간에서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직교하는 XY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에 따라서 X축의 앞부분을 양의 구간으로 잡았을 때 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만나는 부분이 Y축의 양의 부분이 됩니다. 이때 좌표로 표현하고자 하는 점이 XY 평면 밖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점의 XY 평면에서의 좌표는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좌표값 X, Y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XY 평면 밖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선이 필요한데 XY 평면에 수직인 1차원 좌표계를 추가하여 3차원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좌표의 양의 구간은 옳은 나사 법칙에 따라 정하기로 약속하였는데 XY 평면의 회전 방향이 식의 반대 방향으로 나사를 푸는 방향이므로 원점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양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추가된 기준선에 대응하는 값을 변수 g로 나타내면 점의 좌표는 x, y, g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좌표계의 개념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가 생각해 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공간에 좌표계가 설정되면 수직선을 기반으로 공간의 각 점에 좌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었죠. 좌표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부여된 좌표를 이용하여 도형의 기본 요소인 선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 좌표계에서 선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림처럼 1차원 좌표계가 수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원점과 단위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 A와 B가 주어지면 위치에 대응하는 실수 x1과 x2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점이 만드는 선의 길이는 두 점에 대응하는 수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AB는 절대치 x2-x1 또는 절대치 x1-x2, x1과 x2의 차이의 절대값이죠. 선의 길이는 양수이므로 절대값을 취하였습니다. 논전기하에서 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단위 길이에 대한 빗값을 구해서 구하였죠. 이렇게 구하는 길이는 오차도 많고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해석기하의 좌표를 이용하면 간단히 그리고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2차원 좌표 평면에서 선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그림처럼 2차원 직교 좌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XY 좌표 평면이죠. 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에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해석기하의 원리에 따라 각 점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해 기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먼저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X1이라 하고 점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Y1, 점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X1, Y1이 되고 점 B의 좌표는 X2, Y2가 됩니다. 이제 이 좌표를 이용하여 좌표의 실수 연산을 통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과제인데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해석기하라고 하여서 논전기하와 별개의 기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기하는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거나 살피는 방법에서 논전기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좌표계를 설정하여 부여한 좌표를 연산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같은 도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다를 뿐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논리는 논전기하에서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 그대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이 같은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을 연장하여 점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는 꼭지점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므로 선분 AB의 제곱은 AC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이 식을 좌표를 이용하여 연산하여서 선분 AB의 크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 AC의 길이를 좌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선분 AC는 x2-x1이 됩니다. x2가 크기 때문에 절대치 부호를 생략하였죠. 또 선분 BC의 길이는 선분 BC는 y2-y1이 됩니다. 이식과 삼식을 일식에 대입하면 선분 AB의 제곱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곱을 제곱근으로 풀어쓰게 되면 선분 AB의 크기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이 2차원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x좌표 차이의 제곱과 y좌표 차이의 제곱이 선분의 제곱이 된다는 것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수식의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선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3차원 직교 좌표계로 표현된 x, y, z 좌표 공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2차원은 좌표 평면이라고 하였는데 3차원은 좌표 공간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공간에 점 A가 x1, y1, z1의 좌표를 가지고 있고 점 B가 x2, y2, z2의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공간을 연결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번에도 직교 좌표계의 성질을 살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여 구하려고 합니다. 선분 AB를 XY 좌표 평면에 수직으로 내리면 선분 A-B'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A'의 좌표는 x1, y1이 되고 B'의 좌표는 x2, y2가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점 A에서 B'에 수선을 내리고 교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모양이 직교같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선분 AB의 제곱은 AC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분 AC와 선분 A-B'는 크기가 같으므로 바꾸어 쓰면 선분 AB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B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선분 A-B''는 XY 좌표 평면에서 구한 선분의 길이와 같으므로 선분 A-B''의 제곱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됩니다. 또 선분 BC는 1차원 좌표계의 길이이므로 선분 BC는 G2-G1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식과 삼식을 일식에 대입하고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선분 AB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플러스 G2-G1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이 XYG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3차원 좌표 공간의 식이 2차원 좌표 평면에서의 식과 형태가 아주 유사하죠. 선분의 크기를 좌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거의 모든 도형의 성질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평면 도형의 성질이 변의 크기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삼각형의 변 사이에 성립하는 대표적인 도형의 성질인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 해석기하의 원리를 확실히 익히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중선 정리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임의의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꼭지점에서 대변에 중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각 꼭지점에서 중선을 그으면 중선이 3개 나오겠죠. 여기선 편의상 꼭지점 A에서 대변 BC에 긋도록 하겠습니다.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두면 선분 AM이 중선이 됩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이 선분 AM의 제곱 플러스 선분 BM의 제곱의 2배가 된다는 것이 중선 정리의 내용입니다. 물론 M이 중점이므로 선분 BM의 길이와 선분 CM의 길이가 같습니다. 중선 정리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죠. 논정 기하에선 꼭지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여 증명을 하였죠. 여기선 주제에 따라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기하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도형이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좌표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 좌표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좌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원점과 좌표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좌표계의 원점과 축은 편리한 대로 임의로 잡아도 됩니다.
임의로 잡아도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기선 중점 M을 원점으로 잡고 변 BC의 방향으로 X축을 잡겠습니다. 좌표계는 2차원 직교 좌표계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점에 좌표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ABC는 임의의 삼각형이므로 꼭지점 A에서 임의의 값 A, B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점 B는 임의의 값으로 C, 0을 두고 점 C는 임의의 값으로 C, 0을 두겠습니다. M이 중점이자 원점이므로 점 B와 C의 X좌표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릅니다. 좌표를 부여하였으므로 좌표 연산을 하여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보여서 증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의 성분 AB의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고 성분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의 제곱입니다. 좌변을 구하기 위해 두 식을 더하고 식을 정리하면 좌변은 2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또 우변은 우변에 있는 성분 am의 제곱은 a-0의 제곱 플러스 b-0의 제곱이 되고 성분 bm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변은 2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는데 이것은 좌변의 크기와 같아서 증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죠? 새로운 도형의 성질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이미 증명이 된 성질을 해석기하적인 방법으로 다시 증명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증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좌표계를 설정하고 좌표를 구한 다음에 연산을 하면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은 원점을 꼭지점 B에 두고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확하게 해석기하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석기하로 이해할 수 있는 수학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분 벡터이죠. 벡터는 그림처럼 화살표로 정의되는데 화살표의 길이를 그 벡터의 크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살표는 기본적으로 도형입니다. 그러므로 좌표계를 설정하여 좌표를 부여하면 화살표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벡터에선 좌표를 구분하여 성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살표 벡터의 해석기하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좌표계를 설정하고 좌표를 부여하면 성분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벡터 A의 성분은 벡터 A는 AX, AY가 됩니다. 그러면 벡터 A의 크기는 성분의 길이이므로 벡터 A의 크기 절대치는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벡터 B의 좌표가 BX와 BY이며 벡터 B는 BX, BY로 성분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를 성분 벡터로 표시하면 실수 연산이 가능하므로 어려운 계산도 기계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하는 연산을 성분 벡터로 하는 경우에 벡터 A 플러스 벡터 B는 AX 플러스 BX, AY 플러스 BY로 실수 연산으로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벡터 외에 복소수도 좌표계의 축을 헛수로 잡은 해석기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함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하는 미분계수도 해석기하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적분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석기하적인 방법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해석기하는 도형의 각 점에 좌표를 부여하고 좌표를 실수 연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좌표를 부여하기 위해 좌표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각 점에 실수를 부여하기 위해 원점과 단위값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해석기하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도형에 대한 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직선 도형에 대한 식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